네, 안녕하세요. 박수진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이제 첫 시간으로 중학교 수학을 좀 복습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쉬운 학생들에게 너무너무 쉬운 내용인데, 수학을 중학교 때 좀 포기했거나, 혹은, 되게 많이 이제 기억이 멀어진 친구들에게는, 이 내용이 조금 생소할 수도 있고, 또 좀 연습이 많이 안 된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고등학교 수학은 계산이 굉장히 잘 돼야 되거든. 근데 이제 계산이 안 돼 버리면 내용이 아무리 쉽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수업을 따라오는데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아주 기본적인 계산만큼은 좀 능숙해질 수 있도록 연습을 하는 거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다 알고 있으면 무리 없이 수업 따라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내용이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예전 교과서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계산하는 연습을 좀 많이 하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유리수의 덧셈과 뺄셈부터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덧셈부터 먼저 볼 건데, 부호가 이제 첫 번째, 부호가 같은 두 수의 합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이 덧셈이죠, 그쵸? 덧셈 보이시죠? 덧셈입니다. 더하긴 더할 건데 지금 여기 볼게요. 이 부호가 지금 어때요? 플러스지. 여기 부호도 어때? 플러스지. 두 부호가 플러스죠, 그쵸? 두 부호가 플러스니까 같은 부호끼리 더하자는 거야. 얘는 어때요? 부호가 마이너스짜리지. 부호가 마이너스짜리지. 부호가 똑같아. 마이너스 마이너스로 똑같은 부호끼리 더하자는 겁니다. 자, 그럴 땐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일단 숫자끼리는요 합하면 돼요. 숫자끼리는 합하면 됩니다. 그리고 플러스 부호였을 때는 플러스 부호를 그대로 따라가게 되고요. 자, 마찬가지로 부호가 같기 때문에 숫자끼리는 합하면 돼요. 합하면 되고 부호가 마이너스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이때는 마이너스 부호를 따라가게 됩니다. 자, 밑에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까요? 자, 1번입니다. 다음을 계산하시오. 보시면 플러스 2 더하기 플러스 2죠. 합이고요. 자, 부호 볼게요. 부호가 플러스지. 얘도 부호가 뭐야? 플러스지. 그럼 얘도 부호가 뭘로 되는 거야? 플러스고 숫자끼리 합하는 거니까 2 더하기 5가 돼서 7을 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엔 얘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합이죠, 합. 그쵸? 두 수의 합인데 부호가 마이너스죠? 얘도 부호가 마이너스죠. 그럼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니까 부호는 마이너스가 될 거고 이 숫자끼리 더해주면 마이너스 9 하고 이렇게 계산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다시 올라가서 이번에는 부호가 다른 두 수의 합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부호가 달라. 지금 보세요. 여전히 합입니다. 더하기를 할 건데 자, 어때? 얘는 더하기와 빼기죠. 부호가 플러스랑 마이너스끼리 합하는 거. 부호가 다르죠? 얘는 마이너스와 플러스끼리. 부호가 다르죠? 자, 이럴 때는요. 일단은 부호가 다르기 때문에 함부로 부호를 예상할 수는 없고요. 다른 부호기 때문에 숫자끼리를 이번엔 빼주시면 돼요. 숫자끼리의 차이입니다. 차이예요. 자, 그럼 이 부호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 부호가 어떻게 결정되느냐? 이 부호가 결정되는 방법은 숫자가 숫자가 큰 부호를 숫자가 큰 부호의 그 값을 따라가시면 됩니다. 자, 밑에 한번 내려가 볼게요. 여기 볼까요? 이거 보면 자, 덧셈이죠. 덧셈인데 지금 부호가 어때요?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라서 부호가 다르죠. 이럴 때는 숫자끼리 어떻게 한다고? 뺀다고. 그럼 6에서 3을 빼는 거니까 3이 되겠지. 근데 부호는 누구를 따라가는 거야? 숫자가 큰 쪽 부호. 숫자가 큰 쪽이 어디예요? 이쪽이 숫자가 크죠. 6이니까. 그래서 플러스 부호를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플러스 6에서 3을 빼는 거니까 플러스 3이 되게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앞으로 결과를 쓸 때는 이 플러스 기호는 생략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3이라고 쓰기보다는 그냥 3하고 이렇게 써주게 되게 됩니다. 자, 이쪽도 볼게요. 합이죠. 합인데 어때요? 지금 부호가 다르죠. 그렇죠? 하나는 마이너스, 하나는 플러스죠. 부호가 다를 때는 이 숫자의 값끼리 어떻게 하면 된다고? 뺀다고. 4에서 1을 빼니까 2가 되겠지? 자, 그리고 최종 부호는 숫자가 큰 쪽의 부호를 따라가는 거니까 이쪽 부호를 따라가게 되겠죠? 답은 마이너스 2하고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호가 같은 두 수의 합과 부호가 다른 두 수의 합
부호가 같으면 숫자끼리 더하고 그냥 그 부호를 따라가면 되고, 부호가 다르면 숫자끼리 빼고 큰 쪽 부호를 따라가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차인데요. 두 수의 차는요, 이제 빼기지, 빼기. 빼기는 빼는 수의 부호를 바꾸어. 빼는 수의 부호를 바꿔서,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덧셈으로 고쳐서 계산한다는 겁니다. 빼는 수의 부호를 바꾸어 덧셈으로 고쳐서 계산한다. 밑에 볼까요? 자, 5번입니다. 여기 보시면, 자, 여기 지금 차죠, 그쵸? 두 수끼리 차인 거야. 그지? 자, 그럴 때 어떻게 해주면 되는 거냐면, 자, 앞에 건 숫자 플러스 3 그대로 남겨주고요. 여기 부호를 플러스로 고쳐주는 겁니다. 그래서 얘의 부호를 플러스로 고쳐주면, 예, 그거의 이제 그 결과로 뒤에 있는 거에 부호가 바뀌게 돼요. 그래서 플러스 5였던 게 뭘로 바뀌게 되는 거냐면, 이 플러스 5가 마이너스 5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예, 요 플러스 값 때문에, 요 플러스 값 때문에 뒤에 있는 요 플러스 부호가 마이너스로 바뀌게 되게 돼요. 자,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 그 다음은 쉽죠? 그 다음은 왜 쉬워? 덧셈이니까 아까 배웠잖아. 아까 배웠지? 자, 두 부호가 서로 어때요? 다르지. 그럼 숫자끼리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빼는 거지. 빼고 큰 쪽 부호 따라가는 거죠. 숫자가 이쪽이 크니까 마이너스 부호 따라가야겠죠? 답은 마이너스 2 하고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한번 더 해볼게요. 자, 두 수의 차입니다. 차. 두 수의 차일 때는 그냥 계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자고? 차를 덧셈으로 바꾸자고. 그럼 여기 있는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꾸고, 그거에 따라서 뒤에 있는 요 플러스의 부호도 바뀌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뭘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3하고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자, 이제는 합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아까 배웠지? 자, 볼게요. 부호가 서로 어때요? 같죠? 그럼 숫자끼리 어떻게 하자고? 더하자고. 더하면서 그 부호 그대로 쫓아가면 되는 거지? 둘 다 마이너스니까 부호는 마이너스고요. 숫자끼리 더해주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9 하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이제 그 다음 문제 해볼게요. 자, 이것도 두 수의 차죠? 그쵸? 두 수의 차니까 어떻게 한다고? 자, 얘는 플러스 8, 그 다음에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바뀌게 되겠죠?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뒤에 있는 거의 부호도 바뀌게 되겠죠. 그러면 플러스 8 플러스 2 부호가 같은 거니까 플러스 부호 따라가고 두 개 더하면 플러스 10인데 우리가 플러스 10이라고는 안 쓰기로 했지? 어떻게 쓴다고? 그냥 10 하고 이렇게 써주기로 했다고. 그렇죠? 자, 그 다음 문제도 자, 마이너스죠? 자, 두 수끼리의 차는 어떻게 푼다고요? 마이너스 9에서 부호가 바뀌죠? 여기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바뀌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 뒤에 있는 것도 부호를 바꿔줘야겠지. 요렇게. 그쵸? 자, 이제 합으로 바뀌었으니까 두 수의 차죠? 그쵸? 두 수의 차는 2. 그죠? 2고 큰 쪽의 부를 따라가게 되는 거니까 얘는 마이너스 2 하고 이렇게 되게 되는 겁니다. 됐죠? 자, 이번에는 위로 올라가서 4번. 이번엔 부호가 생략이 된 건데, 자, 숫자와 숫자 사이에 플러스 부호가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쓰지는 않고 어떻게 쓰냐면 내려와 볼까요? 9번과 10번처럼 이런 식으로 쓰거든. 자, 그럼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냐? 5와 마이너스 12와 플러스 9 사이에, 그쵸? 여기죠. 이 사이에 덧셈 기호가 생략되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가 플러스 기호는 생략을 많이 하는 그런 버릇이 있거든. 그래서 얘를 여러분이 좀 보기 쉽게 써주면 플러스 5니까 플러스 5였겠지, 그치? 플러스 기호로 생략한다고 했잖아. 이렇게 될 거고, 자, 마이너스 15와 마이너스 12 사이에 플러스 기호가 이렇게 생략되어 있었을 거야. 그리고 마이너스 12. 자,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 9가 있을 텐데 마이너스 12와 9 사이에도 플러스 기호가 이렇게 생략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의미를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계산 한번 해볼게요. 먼저 요거 두 개 먼저 계산해 볼까요? 요거 두 개 먼저. 자, 요거는 아까 배웠죠? 그쵸? 자, 합인데 부호가 다르지? 그럼 두 개를 빼야지. 5와 12를 빼면 되는 거니까 7인데 큰 쪽 부호 따라가는 거니까 마이너스 7하고 이렇게 되겠죠? 그쵸? 자, 더하기. 그 다음 뒤에는 이제 플러스 9죠? 뒤에 이렇게 내려오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자, 뒤에 또 합이죠? 합이고 부호는 다른 거니까 두 숫자를 빼야 되고 큰 쪽 부호가 플러스니까 9에서 7 빼면 2고 플러스 2 하고 이렇게 될 텐데 플러스 2라고 쓰지 않고 2다 이렇게 쓴다라고. 됐죠? 이런 식으로 쓰게 되는 겁니다. 10번 볼까요?
10번도 마이너스 2와 플러스 7과 마이너스 3 사이에 덧셈 기호가 생략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얘를 써보면 마이너스 2와 플러스 7과 마이너스 3이 이렇게 있을 텐데 이 사이에 덧셈 기호가 생략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고, 자 그러면 요 앞에 있는 두 개, 그쵸? 요거 두 개 먼저 계산을 할게요. 두 개 먼저 계산하면 부호가 다르죠? 그럼 숫자끼리 빼야죠? 5죠? 큰쪽 부호 따라가니까 플러스 부호 따라가야겠지? 그래서 얘는 플러스 5 하고 나오게 되는 거고, 뒤에 있는 거 갖다 붙일게요.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3 하고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다시 숫자끼리 다르죠? 부호끼리 다르죠? 숫자끼리 빼야죠? 큰쪽 부호니까 플러스 부호 따라가야죠? 플러스 2 하고 나오게 되는데 우리 플러스 기호는 생략해 쓴다고 했지? 답은 2 하고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앞으로는 1번부터 8번까지 이런 괄호를 써서 나타내는 것보다는 9번과 10번이 이제 9번과 10번처럼 괄호가 나오지 않은 이제 이런 스타일로 쓰는 게 훨씬 더 많고요. 그다음에 이 계산도 그냥 빠르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5-12 마이너스 7 마이너스 7 플러스 9는 플러스 2다라고 이렇게 바로 나올 수 있도록, 마이너스 2 플러스 7은 플러스 5고 5 마이너스 3인 거니까 답은 2다 라고 이렇게 바로바로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빠른 계산이 될 수 있도록 계산 숙달을 반드시 해주셔야 합니다. 계산이 매우 중요해요. 이런 간단한 계산들. 자, 그 다음에 유리함수의 곱셈과 나눗셈인데,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부호가 같은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 부호가 다른 경우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자 부호가 같은 경우, 그러니까 플러스와 플러스를 곱했어. 지금 곱하기입니다. 그쵸? 곱하기죠. 그쵸? 부호가 같은 것끼리 곱하면 부호 플러스고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부호 같죠? 그래도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같은 부호끼리 곱하면 부호는 항상 플러스가 되게 되고, 숫자끼리는 곱이니까 숫자끼리는 곱해주면 돼요. 자, 부호가 다르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부호가 다르다. 그럼 다른 것끼리 곱하면 마이너스가 되게 되고요. 이때도 숫자끼리는 그냥 단순하게 곱해주면 되게 되는 겁니다.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곱이죠. 곱인데 보면 얘 플러스죠. 여기 플러스죠. 부호 같죠. 그럼 부호 같으니까 플러스 3, 5, 15. 답은 15 하고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부호 마이너스, 부호 같죠? 그러면 부호는, 최종 부호는 플러스고요. 숫자끼리 곱하죠. 9, 2, 18. 플러스 18인 거니까 답은 18 하고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자, 이번에는요. 부호가 다르죠. 마이너스, 플러스. 부호가 다르네. 마이너스 4, 6에 곱하면 24. 자, 그 다음에 얘는 부호 다르죠? 그러면 마이너스 8 곱하기 7 해주면 되는 거니까 8, 7에 마이너스 56 하고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곱셈과 나눗셈은 생각보다 좀 그냥 간단하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곱셈 기호의 생략인데요. 우리가 그 문자를 쓸 때는, 이제 문자와 숫자의 곱을 쓸 때는 이러한 이제 약속이 있습니다. 자, 먼저 1번부터 보면, 자, 숫자와 문자의 곱에서는, 자, 곱셈 기호는 보통 생략을 합니다. 생략을 하고요. 숫자를 좀 먼저 쓰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볼게요. 3 곱하기 a죠. 이 곱셈 기호, 보이시죠? 이 곱셈 기호는 더 이상 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럼 뭐가 될까요? 그냥 3a라고 쓰면 돼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죠. 여기 있는 곱셈 기호는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뭐가 되는 거야? 보통은 이제 마이너스 숫자 먼저 쓰니까 1b다라고 이렇게 쓸 수도 있을 텐데, 이 1이라는 숫자도 안 써요. 안 써서 그냥 마이너스 b 하고 이렇게 쓰게 됩니다. 마이너스 1b가 틀렸다는 건 아니지만 이런 표현 굉장히 어색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숫자 1 같은 것도 생략하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수학에서는. 자, 세 번째, 여기 곱하기죠. 여기 곱하기니까 생략을 해야겠죠. 자, 그럼 마이너스 2a가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a. 그렇죠?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숫자 먼저 쓰니까요. 자, 괄호 2번. 이번에 문자의 곱에서도 마찬가지로 곱셈 기호는 생략합니다. 그래서 곱셈 기호 거의 안 써요. 웬만하면. 곱셈 기호 생략하고, 자, 문자끼리 곱할 때는 알파벳 순서로 씁니다. 그러니까 숫자를 먼저 쓰고요. 그 다음에 문자가 나온다면 알파벳 순서대로 쓰는 거야. 볼게. 자, y 곱하기 x죠? 곱셈 기호 안 쓰죠? 근데 그 알파벳이 누가 먼저 나와야 돼? x가 먼저 나와야 되는 거니까 x, y 하고 이렇게 써주게 되는 거예요. x, y라고 썼다면 이 두 개가 곱해져 있다라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b 곱하기 마이너스 4 곱하기 a인데 마찬가지지? 곱셈기호 생략하는데 숫자를 먼저 쓰지? 그 마이너스 4. 그 다음 문자를 쓰면은 알파벳 순이지? 그 마이너스 4 a, b 하고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자, 만약에 같은 문자가 여러 번 곱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 그럴 때는 거듭 제곱으로 나타내주면 됩니다. 자, 볼게요. a 곱하기 a 곱하기 a. a가 3번 곱해졌죠? 이런 거는 a에 어떻게 써주냐면 위에 조그맣게 3이라고 써주면 되는 겁니다. 이게 a의 세제곱의 뜻이에요. 자,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요거요 있죠, 요거. a 더하기 a 더하기 a랑, 그쵸? a 곱하기 a 곱하기 a는 헷갈리면 안 돼요. a를 3번 곱했다고 해서 a에 조그맣게 3을 쓰면 되는 거고요. 얘는 a를 3번 더하는 거니까 a가 3덩어리가 있다고 해서 3a라고 써주는 겁니다. 이 두 개는 완전히 다른 표현이에요. 많이 헷갈려들 하니까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두 번째, x 곱하기 y 곱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y 곱하기 y. 자, 곱하기 다 생략하고요. 숫자 먼저 쓴다고 했죠? 마이너스 1인데 1은 안 쓴다고 했죠? 그럼 마이너스만 살아남겠죠? 그 다음 그 문자의 경우에는 알파벳 순으로 쓰는 거니까 x가 먼저 나와야죠? 마이너스 x. 자, 그 다음 y를 쓸 건데 y가 지금 3번 곱해져 있죠? 똑같은 게 3번 곱해져 있으니까 y의 세제곱하고 이렇게 써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식의 4칙 연산인데요. 식의 덧셈과 뺄셈은 동류항끼리 모아서 계산하죠. 동류항이라는 게 뭐냐면 같을 동자예요. 그러니까 흐름이 같다는 건데 동류항의 모양이 같은 거, 같은 동자니까 모양이 같은 항끼리 모아서 계산하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아까 연습했듯이 뺄셈은 빼는 식의 부호를 모두 바꾸어 더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자, 괄호를 먼저 풀자는 거예요. 지금 괄호 먼저 풀자. 괄호를 먼저 풀고 계산하시면 되는데 괄호 풀고 그 다음 동료항끼리 모아서 계산하면 되는데 밑에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2번입니다. 자, 괄호를 풀게요. 자, 앞에는 요거는 2a 플러스 3 앞에 아무것도 없죠. 사실은 요 앞에가 이제 플러스 부호가 생략되어 있는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풀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2a 플러스 3b 하고 풀리게 되고요. 자, 플러스 부호이기 때문에 뒤에 게 그냥 바로 풀리게 됩니다. 그대로 바로 풀어주면 돼요. 마이너스 a 플러스 7b 하고 이렇게 바로 풀리게 돼요. 그 다음은 동류항끼리 계산하시면 돼요. 동류항이 뭐예요? a가 있는 거는 a가 있는 것끼리. 동류항이죠? 이거 먼저 계산해 볼까요? 그럼 2a-a니까 a 되겠죠. 그쵸? a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 3b 플러스 7b겠죠? 아까 계산했었지. 그치? 플러스 3 플러스 7은 덧셈이니까. 그지? 부호가 같은 거니까 3하고 7을 더하면 되고 둘 다 플러스니까 플러스 10b. 아까 계산하는 방법 배웠어요. 이렇게 답이 나오게 됩니다. 자, 괄호 2번입니다. 자, 괄호 먼저 풀게요. 3x 플러스 1은 그냥 풀리겠죠? 풀리고요. 자, 마이너스가 있을 때는 뒤에 부호가 다 바뀌어져요. 아까 자, 일로 잠깐 볼까? 이것도 마찬가지였잖아. 마이너스가 붙으면 뒤에 거의 부호를 바꿔주는 거였잖아. 그치? 그래서 플러스가 되고 마이너스로 바뀌는 거였잖아. 그쵸? 다시 일로 와서. 자, 똑같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요 마이너스 부호가 있으니까 요 뒤에 거에, 그쵸? 요 뒤에 거의 부호가 싹 다 바뀌게 되겠지. 써볼까? 2x가 아니라 마이너스 2x, 그 다음 마이너스 1이 아니라 플러스 1 하고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동량 계산할게요. x가 있는 것끼리 계산. 그러면 3 빼기 2가 되는 거니까 1x지? 1 안 쓴다고 했으니까 x 남죠? 그 다음 플러스 1 플러스 1인 거니까 플러스 2 하고 이렇게 되게 되겠죠. 답은 x 플러스 2가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것도 자 계산 한번 해볼게요. 괄호부터 봅시다. x제곱 플러스 4고요. 자, 괄호 풀리죠? 마이너스 2x제곱 다 바꿔주시면 돼요. 마이너스 5x 그다음 플러스 1을 하고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동량을 볼 건데 자, 잘 보세요. 여기 x제곱 있죠? 요거 있고 마이너스 2x제곱 있죠? 이 두 개가 동량이죠. 자,
여기 있는 마이너스 5x는 동류항이 아닙니다. 왜냐면 얘는 x제곱이라는 건 x가 2번 곱해졌다는 것이고, 그쵸? x라는 건 x가 1번 곱해졌으니까 동류항이 아니죠? 그쵸? 그래서 이 노란 것끼리만 동류항이고 마이너스 5x는 동류항이 아닙니다. 자, 그럼 얘 계산해주면 얘는 x제곱 마이너스 2x제곱이니까 1 빼기 2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쵸? 마이너스 x제곱 되게 되겠지. 자, 혹시 안 되는 사람들, 자, 1x제곱 마이너스 2x제곱이에요. x제곱은 신경 쓸 거 없고 x제곱 남을 테니까 그럼 누구만 계산하면 되는 거야? 여기는 1 빼기 2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럼 1 빼기 2라는 건 뭐야? 부호가 다른 것들의 덧셈이니까. 그쵸? 여기 덧셈 기호가 생략되어 있는 거니까 부호가 다른 것들의 덧셈인 거니까 마이너스고요. 숫자 큰 쪽 따라 두 개 빼주면 마이너스 1 되겠죠? 그쵸? 숫자가 큰 쪽에 부호를 따라가는 거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1 x제곱인데 마이너스 1 마이너스는 살지만 1은 안 사는 거니까 그냥 마이너스 x제곱 되는 거지. 그지? 그 다음에 뒤에 거 마이너스 5x는 동량 없으니까 그냥 내려오고요. 4 더하기 1이 되게 되는 거니까 플러스 5 하고 이렇게 계산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최종 답은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쵸? 이게 이제 그 계산이 앞에 게 잘 숙달이 되어 있어야 된다. 자, 그럼 식의 곱셈은 분배 법칙을 이용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배웠죠. 그렇죠? 이렇게 a 곱하기 b 플러스 2가 되어 있을 때 이렇게 분배하는 거. 그죠? 요거 두 개 곱해주면 ab 플러스 요거 두 개 곱해주면 ac가 된다. 그래서 이런 거 배웠었고요. 자, 이렇게 곱셈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요렇게 일단 되고 그럼 써볼게. ac 플러스 a 플러스 AD 이렇게 되는 거였고 또 요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BC 곱하기 BD 하고 이렇게 분배 법칙을 이용하는 방법도 배웠었죠. 자, 내려와서 이제 마지막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이 계산하면 자, 마이너스 3하고 2y 곱할게요. 마이너스 3이니까 숫자끼리 곱하면 마이너스 6, 그다음 y 남죠. 요렇게 또 곱해주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인 거니까 플러스 3 하고 이렇게 남게 되겠지. 자, 두 번째 거 계산. 자, 요렇게 분배합니다. 요렇게 분배해 주는 거죠. 계산하면 2x 플러스 3이 6. 그죠? 자, 요렇게, 그 다음에 요렇게 분배되는 거지. 그럼 4 마이너스이니까 보는 마이너스고 4, 2, 8x. 그 다음에 4 곱하기 마이너스 1인 거니까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게 되고요. 자, 동료항끼리 계산해야겠죠? 동료항. 여기 2x, 여기 마이너스 8x인데 2에서 마이너스 8인 거니까 마이너스 6x 되겠죠? 그렇죠? 2 더하기 마이너스 8인 거니까 2 더하기 마이너스 8인 거잖아. 그지? 그러면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6. 그죠? 그 다음에 6 마이너스 4는 6 마이너스 4는 뭐야? 6 마이너스 4는 6 플러스 마이너스 4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는 거잖아. 플러스 기호가 생략되어 있는 거니까. 그러면 두 개 빼주고 큰 쪽 보고 따라가는 거니까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죠. 이런 산수 계산이 잘 안 되면 이제 계속 어려워져요. 문자식에서 그러니까 꼭 계산이 돼야 합니다. 자, 마지막 거. 자, 분배 법칙. 요렇게 분배하는 거죠. x 곱하기 x니까 어떻게 쓰면 돼요? x 제곱. 요렇게 곱해주면 마이너스 5x. 이번엔 요렇게 곱해볼까요? 그러면 곱해주면 플러스 2x. 요렇게 곱해주면 마이너스 10 하고 계산되겠죠? 그러면 x제곱 남고요. 요거 두 개 동류항이죠? 자, 요거 계산 어떻게 하면 돼요? 마이너스 5 플러스 2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 그치? 이렇게 생각해주면 두 개 빼는 거고 큰 쪽 부호 마이너스 3일 거고 x가 똑같은 거니까 뒤에 x 달고 나오겠죠? 그다음 마이너스 10 하고 이렇게 계산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많은 이야기들을 좀 해봤는데 우리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계산 문제들 그 다음에 그다음에 곱셈기호 생략하는 방법 그 다음에 식의 4칙 연산까지 배워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중에서 지금 안 되는 내용이 하나라도 있잖아.
그러면 자,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요 뒷장, 그쵸?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 나갈 텐데, 지금 내용 중에 단 하나라도 안 되는 게 있으면 뒤에 내용을 따라오기 힘들어요. 자, 그러니까 반드시 앞에 내용을 잘 이해를 하고, 모르겠으면 선생님한테 와서, 선생님 어디 있냐면, 저기 별관, 여러분이 이제 공부하는 데가 별관이죠. 별관 1층에 1학년 교무실에 선생님이 있으니까 반드시 와서 이 계산 방법을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는 부분을 꼭 질문을 해야 됩니다. 알겠죠? 이걸 모르면 다음 수업 시간 내용부터는 계산이 안 되기 때문에 따라갈 수가 없어. 그래서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산수가 틀리기 때문에 성적이 잘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반드시 선생님한테 와서 꼭 모르는 학생들 질문하고, 자, 그 다음에 이게 되게 쉬운 학생도 있죠. 그쵸? 아니, 어이없어. 고등학생인데 이런 걸 모른다는 거야? 이런 것도 못 푼다는 거야? 뭐, 이런 친구들은, 예, 그런 친구들은 뭐 좋겠죠. 그죠? 좋을 거고, 뭐 앞으로 내용도 크게 어렵지 않을 테니까 수업 시간에 내용만 잘 따라오면 분명히 고득점을 맞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날 요 기본 내용을 숙지하고 듣고 오느라 고생 너무너무 많았고요. 수업 시간에 만나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